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날지 여부 또 만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이렇게 조기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대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이 대화의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만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북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 어제 오슬로 포럼에서 열린 기자회견 후에 질의응답 과정을 가졌는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요청을 하고요. 또 북미 정상 간의 만남도 좀 조속히 촉구했습니다. 관련해서 분석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재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일 텐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다시 이제 대화의 불씨를 좀 살릴 기회라고 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공개석상에서 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언급을 보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제의한다고 얘기를 했고, 예.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시간과 장소와 형식을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할 의지가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북미 정상회담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역시 이제 그래도 모멘텀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6월 하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시기가 좀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일단은 최근에 있었던 가까운 시일 내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다.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싶다. 뭐 이런 메시지를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해왔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북측에서는 별 반응이 계속 없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 이희호 여사의 이제 조문 전국이 되면서 조문단 파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남북이 만나서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조문단 파견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랬죠. 예, 김여정 부부장만 판문점 쪽까지만 와가지고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한 것이 단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우리 대통령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 북측이 묵묵부답이었고, 북한 측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입장은 분명했지요. 남측이 민족 자주 원칙 이미 합의한 대로 외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민족의 이익을 중시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 뜻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이미 지난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을 하지 말고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4차 정상회담 제안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 해온 것은 그것과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의 이익은 북한이 원하는, 이를테면 제재의 전선에서 이탈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개성공단의 재가동, 그게 어렵다면 금강산 관광만이라도 즉각 재개해라. 예. 뭐 이런 것인데 예. 우리로서는 그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조문사절을 보낼 걸로 생각을 했고 그걸 계기로 대화가 재개되기를 우리는 바랬지만 예. 북한은 고 이휘호 여사에 대한 조의, 예의는 갖추면서도 남북관계 대화의 재개는 일단 분리해서 대응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뭐 관련해서 오늘 다른 프로그램에서 박지원 의원이 출연을 해가지고 고 이휘호 여사가 국민과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도 남겼었고 그런 만큼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께 전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급작스럽게 뭐 다시 조문단이 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조문단이 오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예. 이미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기 때문에 예. 다시 조문단이 오는 거는 좀 모양새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친서를 보냈고요. 예. 최근의 상황을 보면 예. 어쨌든 북한이 좀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이었습니다. 예. 또 보면 그 시기에 즈음에서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축하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일단 연기가 된 상황이고, 예.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미국의 입장 바꿀 것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주긴 했지만, 예. 사실 연말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북한이 원하는 합의가 나오려면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할 때는 중요한 계기가 역시 6월 하순이 되지 않을까. 네. 6월은 또 6.12 1주년이기도 하고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나온 그런 달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문 대통령의 노력, 또 북한도 아마 저울질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제 어차피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갖자라고 요구는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 문 대통령이. 네. 그런데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왔다,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예, 그 미국 측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이상 말할 수가 없지만 흥미로운 대목이 있더라. 근데 먼저 말은 못한다, 양해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는데 미국에다가는 흥미로운 대목이 뭐 말 듣는 거에 의하면 흥미로운 대목을 넣어서 뭔가 친서를 보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하는 게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계기로 해서 친서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과 또 신뢰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보는데 예. 제가 여기 보니까는 CNN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번 친서는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의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흥미롭다고 하는 것이 과연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변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제가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친서를 받은 트럼프의 반응이 뭐 따뜻하다, 친절하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했지만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서두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 해야 할 일이 있다. 북한이 변화돼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것은 역시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예. 실질적인 합의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예.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한 압박과는 좀 다른 거거든요. 네네. 연말까지 시간을 줬으니까 그 안에 입장을 바꿔라라고 하는 북한 입장과는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흥미롭다고 하는 표현이 예. 뭐 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관심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내놓은 그것인지 여부는 지금 확인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예, JTBC에서 방송한 걸 보면은 뭐 CNN에서 밝힌 건데 친서와 관련해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고 CNN이 보도를 했다. 친서에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뭔가 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뭐 짐작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 그 비핵화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기는 지금 뭐 실무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 북한은 일관되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그동안 지정일관 주관해온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미국이 수용해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두를 거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북한이 검증하는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핵을 폐기해야 제재도 해제할 수 있고 미북 관계 개선, 평화 체제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그것 저도 좀 짐작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이 하여튼 궁금한데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안이 결정돼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이제 모멘텀으로 삼아서 남북 정상회담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뭐 2주 많아야 2주입니다. 이게 그렇죠.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입니까? 기간은? 물론 뭐 의전을 갖추어서 네. 이렇게 회담을 하려면 2주는 넉넉한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관례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한 가지 참고되는 것은 그동안 남북 정상이 3번이나 만났고요. 작년 5월 26일에는 통일각에서 깜짝 만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뭐 의전이라든지 격식을 파괴하고 그냥 격식 없이 만나는 그런 형태로 회담을 한다면 작년 5월과 같은 회담을 한다면 문 대통령 언급대로 2주 안에 만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거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아마 북한이 작년 5월 달에 만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6.12 회담을 일단 연기하는 공식 서한을 발표한 후에 부랴부랴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6.12 회담이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문 대통령과 만난다 해도 문 대통령으로부터 뭐 받은 메시지 또는 문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을 과연 변경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텐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북한도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상황으로 봐도 꼭 필요합니다. 지금 연말 시한을 못 박은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라든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화가 필요하고 또 그걸 아쉬워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북한 측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가능한 루트를 통해서 소통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일단 대화의 자리가 나와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의견 절충이 되고 또 공통점이 도출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대화를 촉구하되 그러나 북한이 말로만 비핵화를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미 공조화에 확고한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대화에 나와서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 그것이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